안녕하세요. 네트 스포츠 대회들. 오늘은 매번 몇 번 이제 까부는 모습을 보여드렸으니까 오늘부터 좀 무게 있게 시작해 보시죠. 네, 혹시 연주 엉망이지만 잘 들으셨죠? 좀 무게감 있게 진중하게 이렇게 나가보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기타도 제가 진짜 오랫동안 이제 만지고 놀았거든요. 배드민턴보다 훨씬 오래전에 이제 만지다가 또 뭐 몇 년 쉬다가 또 만지다가 또 필 받아가지고 또 기타 사가지고 또 연습하고 또 몇 년 지나고 또 기타 사가고 또 그때 연습하고 뭐 이제 그러다가 지금 이제 다 일렉 기타나 뭐 이런 거는 다 처분하고 통기타 하나, 어쿠스틱 기타 하나 갖고 이제 놀고 있는데, 요즘에 한 4, 5일 메탈리카의 Nothing Else Matter이라는 그 곡이거든요. 참 좋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멜로디를 작곡을 하는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고요. 작곡하는 사람들 보면. 그래서 저 필 받아가지고 또 요거 잠깐 4, 5일 정도 연습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한테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제가 재능이 조금 있나봐요. 아니, 지금은 재능은 아니고 연습을 이제 기타를 오래 잡고 연습하다 보니까 웬만한 곡들은 좀만 연습하면 이렇게 흉내는 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흉내를 잘 내셔야 됩니다. 배드민턴은 특히 선수들, 그러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선수들 영상 잘 치는 사람들, 클럽에서 이렇게 좀 폼이 이상한 사람들을 막 이제 속으로 저분은 뭐가 잘못됐구나. 제가 이제 가르쳐준 폼을 기준으로 해서 저분은 웨스턴 그립을 잡네. 저분은 폼이 안 좋구나. 근데 딱 뭐 잘 치는 사람들, 뭐 A조라고 좀 하시는 분들 딱 봤을 때 폼이 이쁘거나 제대로 된 폼 잡고 계신 나이 드신 분들은 별로 없어요. 젊은 사람들, 점프 스매싱 하고 막 코치급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폼이 이쁘죠. 근데 그런 것도 눈으로 잘 보시고, 저렇게 속으로 저한테 이제 알게 된 지식을, 그런 스윙 자세나 그립버 이런 거를 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그래서 딱 보세요. 그래서 혹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위치고 그런 관계라면 지적을 좀 해주시면 좋죠. 근데 이제 구력도 얼마 안 되는 사람이 구력 막 10년, 20년 된 사람들한테 그립을 그렇게 자꾸 치어 막 이렇게 뭐라 그러면은 이제 싸움 나는 거죠. 그런 건 유들이게 잘 하시고, 일단 조용히 보세요. 그 클럽 분들은 어떻게 치는지. 저분은 진짜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면 저분은 뭐를 고치면 되겠구나, 뭘 고치면 되겠구나, 이런 걸 하다 보면 본인이 스스로 나는 이거를 꼭 해야지, 고쳐야지.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한테 이렇게 막
안답시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그럼 저도 스스로 내가 그 얘기를 해놓고 그걸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게임할 때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전 스윙 말했을 때도 내전 스윙 해가지고 좀 비틀어서 막 쳐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비 자세를 막 낮춰서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자세나 특히 선수들의 자세, 이런 움직임, 로테이션 이런 거는 계속 보시면서 딱 그게 눈에 익어야 되고, 그 눈에 익은 게 자연스레 나중에 플레이할 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많이 보십시오. 그 게임 영상, 특히 선수들 하는 걸 많이 보시고요. 그리고 뭐 클럽에서 막 소리만 크고 이제 빵빵 소리 나는데 그런 분들의 자세는 안 좋아. 예. 근데 소리는 막 뻥뻥. 그래서 와 잘 친다 해가지고 그런 자세를 자꾸 눈에 익혀두시면 안 되고요. 선수들의 자세, 잘 치는 그 폼이 이쁜 분들의 자세를 자꾸 보시고, 그렇게 안 되시는 분들은 속으로 지적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 본인도 지적을 하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본인도 그게 잘 고쳐집니다. 자, 오늘은 일단 제가 수비를 지금 1편, 2편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노파심이 생겼어요. 이분들이 또 이거 잘못 배워가지고 수비만 또 내립다 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노파심이 생겼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게임에서는요, 무조건 공격이 우선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공격권을 가져와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공격을 해서 계속 공격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플레이를 하셔야 돼요. 수비는 이제 그 초보자분들이 중급까지 가기 위한 단계니까, 당연히 단계잖아요. 그 단계까지 갈 때 연습을 그렇게 높이 띄우고 그러는 거를 연습해 보시라고 하면, 그게 잘 되시는 분은 커트도 나중에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 로테이션 하고 자기한테 자기 편이 공격권을 가져오게 하는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 그러니까 손목으로 길게 올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근데 제가 이제 그 노파심이 든 거는, 저희 클럽에 제가 이제 자주 치는 동생들을 보면 수비 위주로만 게임을 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오로지 되치기. 그게 쾌감은 좋죠. 그게 기분은 아주 좋습니다. 이쪽에서 죽어라 하고 때리는데 그거 탁 대치기 해가지고 점수, 그거는 이제 빠르게 대치기, 이제 그 대치기를 하려고 준비를 해놓고 마음 먹고 대치기를 하면 앞에 전이 사람이 그걸 잘 못 잡아요. 빠르게 가기 때문에, 빠르게 방향이 꺾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런 식으로 게임을 해요, 그 동생들은. 제가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저렇게. 근데 이제 막상 그 동생이 공격을 하잖아요. 메가리도 없고 공격도 먹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수비하는 법을 가르쳐 드렸지만, 수비 위주로 게임을 운영을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공격 위주로 게임을 하시고, 수비는 당연히 갖춰야 될 덕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수비는 당연히 갖춰야죠. 수비가 안정돼야지 공격도 잘 되는 거니까. 근데 게임 운영은 무조건 뜨면 때려라, 그거예요. 뜨면 때리고 앞에 사람이 잡아먹고, 파트너가. 그 다음에 수비에서의 또 그런 격언 같은 게, 말씀을 좀 드리면, 띄우면 퍼져라,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죠. 상대한테 공이 뜨면 자세를 낮춰라, 자세를 낮추고 수비해라, 아니면 퍼져라.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앞에만 때렸다 있지 말고, 이 뒤에 있는 파트너가 어쩔 수 없이 클리어를 쳐서 상대한테 공격권을 넘겨줬다, 그때는 빠져주는 게 현명한 혼복의 운영 방식이에요. 무조건 앞에만 있잖아요. 그럼 이 남자분이 아무리 잘 쳐도요,
상대한테 띄워줬을 때 상대가 공격 스매시를 하잖아요. 그 양옆에 대각 양옆을 공격을 하거든요, 보통. 그러면 그걸 이쪽 사람이 절대 못 막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때는 잘한 현명한 혼복하시는 분들은, 여자분들은 수비 위치로 나와줘서 그래도 한 몫을 해줘야죠. 그 수비 위치로 나올 때 만약에 남자 쪽에서 그 스매시를 하는 상대방이 남자 쪽에서 이쪽 왼쪽 오른쪽 자기 오른쪽 반대편 그쪽에서, 그러니까 상대는 왼쪽 편이죠. 왼쪽 편에서 만약에 공격을 하는 찬스가 생겼다. 그럼 여자분은 이렇게 대각적으로 나오시면 돼요. 대각적으로 옆으로. 그래야지 공이 길어지죠. 공이 짧은 직선거리는 짧으니까 빠르게 오고, 대각은 길게 오던지 아니면 무리해서 네트에 걸리든지 하거든요. 각이 안 좋은 사람들은. 그거는 쉽게 여자분들도 대치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대치기하고 커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미리 노파심으로 그 사전에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수비를 연습은 하되, 예, 게임할 때 뭐 절대 수비 위주로 게임을 하시면 안 되고 공격 위주로 게임을 하셔야 됩니다. 그 와중에 수비 연습은 길게 퍼올리는 거가 되시는 분들은 이제 대치기와 커트해서 공격권을 우리 편이 가져올 수 있는 플레이를 이제 오늘은 제가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도 잘 생각해 두셨다가, 초보자분들이나 뭐 중급자분들 중에 제가 지금 여태까지 말한 그 내용들 있잖아요. 그 동영상에서 그런 게 안 되시면 차근차근 그런 것부터 잘 습득을 하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셔야 돼요. 기본 스윙이나 그립법 이런 게 잘 아직도 안 고쳐지신 분들이라면 이거 보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그거부터 먼저 다 뜯어 고쳐서 자신의 것으로 딱 확립을 시키고 만드는 것이에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제가 이 지금 영상 이거 찍는 것도 좀 의미가 있어요. 저는 그 자세하고 그립법하고 이런 기초 스윙 스텝 막 이런 거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거 솔직히 이 영상은 중급자분들 이미 뒤에서 잘 때려주고 그런 게임의 룰도 잘 알고 로테이션도 잘 알고 그런 분들이 보시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초급자분들이나 그 입문자분들, 그분들은 무조건 슬기로운 민턴생활 1, 2, 3편 그거는 완전히 하고, 준비 스텝 다른 것도 제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다 섭렵을 하시고, 그리고 자기 것으로 만든 다음에 이런 거를 천천히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수비 이제 자기가 그런 게 잘 돼서 이제 수비 연습할 때 이제 이런 거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길게 또 사설이 길었고요. 자, 오늘은 그 대치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대치기가 아주 끝내주죠. 또 쾌감이 있죠. 자, 이 대치기는요, 이제 제가 이제 서서 말씀드릴게요. 라켓 들고. 자, 대치기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저번 때 제가 오른쪽 코트에 있을 때는 상대가 이제 보세요. 오른쪽 코트에 있을 때 왼발을 앞으로 내밀고 직선으로 공격하는 사람을 수비를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렸고, 그 직선 공격이 그 사람이 직선 공격이 아니고 약간 이쪽 자기의 왼쪽 쪽에서 공격을 한다. 그러면 오른쪽 발을 내밀면서 대치기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중앙선이 아니고 완전히 왼쪽 코트라고 지금 얘기를 할게요. 만약에 왼쪽 코트에서 치면 제가 여태까지 그 2편이나 1편에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왼쪽 코트에서 상대방이 공격을 해. 근데 본인이 오른쪽 코트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가슴으로 상대를 보라 그랬죠. 무조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왼쪽 코트에 있으면 이렇게 상대를 가슴으로 보고 자세를 낮추고, 그쵸? 왜냐 스매싱이 많이 오거든요. 자세를 낮추고
오른발이 약간 앞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백을 잡고, 또 특히 백을 잡고 그래야지 상대가 자기한테 무리하게 대각선으로, 그래서 일단 대각선으로 공격하면 그거를 딱 대치기를 하는 거죠. 대치기. 백으로. 그러면 이렇게 딱 백으로 대치게 하면 상대의 전이 있던 사람이 그거 빠르게 오는 거를 못 잡아요. 그래서 그건 무조건 점수 딸 수 있어요. 대치기가. 그래서 때릴 때, 공격을 할 때 코스가 뜨면 때려라는데, 뜨면 때렸을 때 대각으로 무리하게 때리면 이렇게 대치기를 당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코치들이나 뭐 좀 잘 치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대각 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렇게 대치기를 당합니다. 대치기. 대각으로 쳐서 대치기 당하는 거는 대부분 점수를 잃게 됩니다. 이걸 못 막아요. 빠르기 때문에. 그 이제 좀 이따 이제 선수들 예를 제가 한번 그 동영상으로 또 올려드릴 건데요. 한번 그것도 보세요. 선수들도 못 당해요. 아니, 대놓고 대치기를 하려고 딱 마음 먹으면 절대 그렇게 잡을 수가 없어요. 공이 빠르고 드라이브성으로 직진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자세를 낮추고 대각에서 치면 딱 대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오른쪽에 있을 때 얘기예요. 지금 오른쪽 코트에 있을 때 상대가 왼쪽 저쪽 대각 쪽에서 공격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가슴으로 그 사람을 항상 보고 자세 낮추고 백그립 잡고 오른발 앞으로 좀 내밀고 그 다음에 대치기를 하려고 하시면 돼요. 직선으로 대치기. 자기 라인 쪽으로. 아셨죠? 그러면 대치기를 수비할 때 항상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대각으로 갔어. 그래서 나는 가슴을 보고 자세 낮췄어. 그 다음에 공이 운 좋게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 탁 대치기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또 쾌감이 이 맛 아니겠습니까? 네. 그 맛입니다. 그래서 수비로 게임을 자꾸 풀어나가는 그 사람들은 요 맛에 요게 재밌거든요. 또 중급자나 초급자가 자기보다 위에 상급자를 골려 먹을 때 이게 또 아주 맛이 좋습니다. 맛집이 있는 완전히 꿀맛입니다. 꿀맛. 상대가 그냥 열심히 스매시 점수 내려고 그냥 빵 때렸는데 그거를 대치기해서 탁 쳐가지고 점수를 우리가 먹었다. 그러면 바로 그냥 의기양양 기분이 완전히 최고죠. 수비에서 이제 고수들을 골려먹는 그 속으로 이제 어깨가 쭉 올라오죠. 의기양양. 아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대치기 연습을 하시면 돼요. 수비 때는. 그러니까 그러면 오른쪽 코트에 있을 때는 제가 했죠. 상대가 직선으로 상대가 직선에서 때린다 그러면 왼발 앞으로 오른쪽 코트에서 그래서 수비하고 요것도 이제 그거는 이제 커트나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여기에서도 또 대치기가 있습니다. 오른쪽 코트에 있을 때 상대가 직선 방향에서 공격을 하려고 할 때 떠가지고 이제 스매시를 때리려고 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 상황을. 수비를 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막 공격이 몇 번 왔어요. 그래서 내 파트너가 이쪽 왼쪽에서 저쪽 대각 쪽으로 나보고 수비 좀 해달라 하면서 길게 대각 쪽으로 올렸어요. 근데 그 공이, 이쪽 라인에 끄트머리 쪽에 착 걸리는 거예요. 아주 코스가 좋게. 그럼 이 사람은 와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해서 직선으로 때릴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대각으로 때리는 것도 있지만 걸릴 확률도 높고 이렇게 막 달려가가지고 직선 때리다가 대치게 나가는 확률이 있으니까 대부분 직선을 때립니다. 그때 그럼 상대가 그걸 이제 상황을 항상 이제 중급 정도 되시면은 그 상대의 코트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눈에 좀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 파트너가 공을 띄웠어요. 띄워가지고 쫙 공이 올라갔는데 그게 라인 쪽으로 잘 붙어가지고 이 사람이 상대가 와다다다 와가지고
그거를 막 때리려고 하는 게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 여기서 또 대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또 바로 이렇게 왼쪽 발을 냅두고 약간 그 라인이 있잖아요. 라인에서 약간 떨어져요. 떨어져서 그립을 포핸드 그립을 잡아요. 그 다음에 이쪽을 열어주면 그 사람이 이쪽을 보고 친단 말이에요. 그때 탁 포핸드 그립으로 대치기. 그 여러분들이 그 초보자분들 잘 뭐 좋아하시는 이거 있죠? 이거를 그때 하시면 돼요. 이거 딱 대치기. 그러니까 이거에 또 작전이죠. 이것도 일종의 어느 때 하냐. 이렇게 포핸드 그립을 항상 뭐 데빌돌이 너 왼쪽 발 내밀고 직선에 있을 때는 백그립 잡고 하라 그랬잖아. 이렇게 하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포핸드 그립을 또 잡으라 그러냐. 그러면 그게 이제 상황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공이 떴어. 라인 쪽으로 쫙 저 끝에 엔드라인 쪽으로 잘 갔어요. 그럼 사람이 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쳐야 되잖아요. 그때는 요쪽 그게 이제 일종의 사람을 압박을 해서 이쪽으로 몰아붙인 거예요. 라인 쪽으로 우리 편이 잘한 거죠. 그 제가 띄워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잘 띄운 거고요. 그럼 슬그머니 이쪽 오른쪽 라인을 원래는 직선 라인으로 이렇게 가슴으로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직선으로. 이제 그거는 이렇게 수비를 할 때는 왼발 놓고 수비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고, 대치기를 하고 싶으면 요거 살짝 공간을 이만큼 비워두세요. 예. 그래서 왼발을 앞으로 내밀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딱 대치기 하는 거죠. 그게 여기에서의 그 이론하고 똑같죠. 왼쪽 코트에 있을 때 상대가 오른쪽으로 살짝 공격을 하려고 그럴 때는 제가 이렇게 해서 대치기를 왼발을 내밀으라 그랬잖아요. 왼쪽 코트에서는 그게 대치기잖아요. 여기서도 그 이론이 똑같은 거예요. 상대가 이쪽 끄트머리로 해서 요만큼을 비워두면 상대가 오른쪽에 약간 있는 거잖아요. 그 지금 헷갈리지 않게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오른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때 이렇게 대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포핸드 그립을 잡고. 아셨죠? 그러면 이쪽 오른쪽 라인에 있을 때 대치기는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대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되게. 그리고 커트 같은 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빠르게 대치기가 좀 어려워요. 삑살이 많이 나요.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럴 때는 이게 더 편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살짝 사람을 몰아놓은 거예요. 끝으로 엔드라인 쪽으로 공을 잘 띄워서. 그러니까 공을 띄워도 항상 그렇게 라인 쪽으로 잘 딱 붙게 멀리 길게 이렇게 띄우셔야 돼요. 그거 띄우는 연습을 연습하셔야 돼요. 수비 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 파트너 여기서 띄웠으면 내 파트너 하여금 그 대치기를 할 수 있게끔 딱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죠. 그리고 요 사람도 살짝 이렇게 자리 공간을 좀 남겨주고 얘 보고 상대편 보고 이쪽으로 때려라 해가지고 팍 이렇게 꼬셔가지고 몰아먹는 거죠. 그때는 의도적으로 딱 포핸드 그립을 잡고 아예 이렇게 딱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으니까. 자, 그럼 오른쪽 코트의 얘기는 다 했죠. 직선상일 때도 대치기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대각에서 칠 때는 오른발을 내밀고 딱 백그립으로 대치기. 자, 이 영상 제가 예전에 했던 영상인데 여기 이쪽 편에 빨간 옷 입은 세티완 선수를, 오른쪽에 있는 세티완 선수를 보세요. 그 선수만 주목해서 저 보세요. 딱 대치기. 제가 말한 요쪽 오른쪽에 공간을 비워두고, 일단 보세요. 다시 공간을 비워두고 딱 오는 거 기다렸다가 정확하게 대치기 했죠. 요쪽 선수도 마찬가지죠. 이만큼 이제 안쪽으로 왔을 때, 용대 선수가 안쪽으로 왔을 때는 백으로 살짝 커트를 하고 넣고요. 네. 자, 다시 세티완 선수. 아, 요번에는 아산 선수네요. 요쪽도 아산 선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이용대 선수가 요번에는 亚锦赛上先提振一下士气呢，还是会稍微留一。 자, 이번에 이쪽으로 오니까 다시
이 선수들 보세요. 다 왼발 앞으로 내밀고 백 잡은 상태에서 저렇게 대치기 하려고 했는데 워낙 공이 빠르니까 안 됐죠. 자, 다시 또 올려주고 자리 잡고, 자리 잡을 때 발 보세요. 왼쪽 오른쪽 코트에 있죠. 직선이니까 그냥 왼쪽 발 내밀었죠. 다시 요번에는 이쪽 여기에서 이 키 큰 선수 송혜이 선수 보면 오른발이 앞으로 나와 있죠. 여기서 대각으로 줘버리죠. 저렇게 코스 깊게 딱 주고 오른쪽 열어두고 대치기 준비. 여기서 대치기 했었으면 좋았죠. 자, 근데 그냥 올렸고요. 이 선수는 계속 그냥 백으로 잡고 수비를 하는 거예요. 오른쪽 선수는. 네, 다시 저 용대 선수가 이쪽에서 치니까 약간 발이 앞발이 왼발이 앞쪽, 오른발이 앞쪽으로 좀 나가려고 그러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또 백으로 이렇게 살짝 커트하고 들어가죠. 예, 커트하고 들어가고 뒤에 키 큰 선수가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네트에 걸렸죠. 자, 그 다음엔 이제 왼쪽 코트죠. 왼쪽 코트는 당연히 이제 설명을 또 드리면 저쪽 오른쪽에서 상대가 대각 쪽에서 친다. 그러면 당연히 왼발이 앞이죠. 왜냐? 이 포핸드 그립을 잡아야 되거든요. 거기에서는. 또 거기서 또 백핸드 그립 잡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포핸드 그립을 잡아야 돼요. 포핸드 그립. 헷갈리죠, 이게. 근데 조금만 연습을 그 생각을 좀 하시고 정리를 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딱 그 연습을 하시면 되게 이해하기 쉬워요. 오른쪽에 있을 땐 당연히 왼발 앞으로 내밀고 이렇게 대치기 하면 돼요. 여기에서 우리 직선상에서. 왜냐?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 멍청하게 아이고. 멍청하게 대각 쪽에서 그러니까 스매시를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대각 쪽으로 치는 거는 이제 그 나중에 컨텐츠 제가 또 선수 따라하기 해가지고 좀 올릴 예정인데 그때 또 설명을 드리고 대각으로 어느 때 쳐야 되는지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막 대각으로 쳐서 이렇게 대치기 당하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이쪽에 있을 때 대치기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직선에서 때린다. 그럴 때는 원래 수비는 방법이 어때요? 이거는 그냥 몰고 자시고는 좀 별로 필요 없고요. 직선으로 때린다 그러면 오른발 내밀어서 오른발 내밀고 백그립 잡고 그때는 이렇게 대치기. 이거 진짜 편하거든요. 이게 기본적인 대치기예요. 오면 그냥 싹 치면 돼요. 오면 싹, 오면 싹. 아셨죠? 오면 싹, 오른발 내밀고 싹 저쪽으로. 네, 이렇게 대치기 하시면 돼요. 딱 4가지 상황이죠. 그러니까 다시 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네, 이제 4가지 설명 잘 이해하시고 대치기. 그래서 고수들을 좀 돌려먹고 으쓱 한번 해보십시오. 으쓱. 의기양양. 기분 좋거든요. 그게 스매시 때리는 것보다 더 기분은 좋습니다. 놀려먹는 기분도 나고. 근데 근데 해놓고 막 대놓고 아싸 뭐 그러면서 막 좋아라 막 이러면 상대가 또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제가 나이가 늙어가지고 그런 일일이 막 그런 것까지 걱정이 되니까 그런 것도 하지 마시고 대치기 연습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치기 연습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어요. 오른쪽 코트에 있어. 오른쪽 코트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를 이렇게 대치기 준비를 해가지고 많이 몰아놓고 그 사람을 라인 쪽으로 많이 몰아놓고 압박을 한 다음에 이쪽에 비워둔다 그랬죠. 비워두고 이거 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영리하게 이 직선으로 안 때리고 그러면 이쪽으로 이쪽으로 만약에 때린다. 그럴 때는 이렇게 잡고 그냥 이렇게 탁 이게 그립 전환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이스턴 그립 잡는 이유가 이렇게 이스턴 그립을 잡고 이거 준비하다가 이쪽으로 오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좀 직선보다는 좀 느려요, 공이. 그러면 이렇게 탁 갖다 대서 이렇게 해서 준비 이렇게 하든지 뭐 이렇게 백으로 하든지 그냥 이렇게 잡고 해도 되고요. 상대 대각 쪽으로 그냥 이렇게
밀면 돼요. 이쪽으로 오는 거. 저 같은 경우는 백으로 이렇게 합니다. 백으로. 준비? 준비한다. 이게 그냥 갑자기 왔다 그러면 이렇게 백으로 딱. 네. 아시죠? 그 다음에 상대가 대각 쪽에서 친다. 근데 이쪽으로 오면 당연히 이쪽이 이게 백이 편하니까 이렇게 다 수비가 되죠. 근데 이쪽 바깥쪽으로 공을 대각 쪽으로 아주 각 있게 했다. 그럴 때 그냥 백 잡고 있다가 이렇게 턱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런 식으로 아셨죠? 이렇게 포핸드 그립 백 잡고 포핸드 그립을 딱 해야죠. 백 잡고 이렇게 해도 되긴 되지만 이건 조금 무리가 있죠. 이렇게 그냥 뒤에서 잡아야죠. 뒤에서 편하게 뒤에서. 아니면 이렇게 다시 대각 쪽으로 이렇게 보내도 되고. 아셨죠? 자, 백 잡고 이쪽으로 오는 걸 대비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쪽으로 갑자기 오른쪽으로 각 깊게 왔다. 그때 이렇게 해. 그 다음에 왼쪽 코트에 있을 때 이렇게 직선으로 수비를 오른발로 내밀고 이렇게 직선에서 대각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왔다. 가운데로 나와 파트너 있는 사이로 왔다. 그러면 그때는 파트너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붙여줘서 이 파트너가 이렇게 치기가 편하거든요. 가운데로 오는 거는요. 그러니까 이 파트너가 살짝 자기 내 쪽으로 이렇게 붙어줘서 카바를 해줘야 돼요. 본인은 이렇게 직선 준비하고 있다가 이쪽으로 오죠. 그러면 뒤에서 잡으려고 이런 식으로 내 파트너가 먼저 치고 그 다음에 부딪히지 않게 뒤에서 잡으려고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아셨죠? 그러니까 내 파트너가 혹시라도 안 쳤어 그러면 이렇게 치는 거죠. 준비 이렇게 오른발 내밀고 있다가 백 대치기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쪽으로 온다 그러면 이렇게 포핸드 그립으로. 그래서 이스턴 그립과 웨스턴 그립의 현명하게 좋은 차이점이 바로 이거예요. 이스턴 그립 잡고 연습을 하시면 이게 백 그립이 백핸드하고 포핸드 그립 전환하는 게 아주 편합니다. 웨스턴 그립은 이게 전환이 느려요. 이게 안 돼요. 잘. 근데 그래서 이스턴 그립을 잡고 이 스윙을 하게 된 그 제일 큰 원인입니다. 우리가 이스턴 그립을 치는 이유가 아셨죠? 그리고 치는 이유도 만약에 이렇게 내전 스윙 이렇게 해서 135도 치고 이렇게 꺾어 내려오는 그렇게 비틀어서 좀 칠 수 있는 그 강력함도 이스턴 그립의 이유이고요. 잡는 이유이고요. 또 특히 더 좋은 거는 이렇게 백핸드 포핸드 이렇게 변환을 해서 잡는 게 또 좋은 이유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대치기 편은 요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좀 설명이 제가 미흡하다 싶으면 전화로 한번 여쭤보세요. 아니, 물어봤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산에 제가 안 갔거든요. 안 갔는데 줄 맡기러 형님이 오셔서 잠깐 그래서 줄 좀 받았고요. 자, 이제 커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커트는 이제 로테이션 개념하고 연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로테이션을 잘 아셔야 되는 거고 커트를 하셔서 그 로테이션을 하셔야 되는데 제일 그냥 간단하게 그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오른쪽 코트에 있을 때 수비를 하잖아요. 수비를 할 때 수비를 다 하죠. 근데 그동안은 제가 데빌돌이 퍼 올려라. 그래서 그런 걸 연습해라. 그래서 이게 연습이 잘 되셔. 그러면 항상 공격권을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게임 할 때는 이렇게 너 쳐라 이거는 정말 수비가 잘하고 이쪽에서 좀 고수고 저쪽에서는 좀 하수다. 그렇게 했을 때 그냥 너 쳐봐라 하고 연습시킨다 생각하고 이렇게 올려주는 거지. 실제 같은 등급의
그런 분들하고 대회를 나간다거나 게임을 나갔을 때 그렇게 하면 계속 공격권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절대 방패가 창을 못 이깁니다. 무조건 창이에요. 이 배드민턴은 공격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자, 그러면 수비를 할 때 그래서 퍼올리는 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등급의 사람들하고 만약에 D조면 D조로 나가가지고 대회를 나갔는데 계속 퍼올리면서 너 쳐봐라 그거는 좀 가능성은 있어요. D조들이니까. 근데 약간 수준이 높은 뭐 B조, C조, 뭐 A조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거는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공격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비를 특히 여자분들 수비 자리에 딱 와서 간단해요. 그냥 커트만 살짝 해주고 네트에 살짝 넘어가게만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앞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격권이에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직선으로 치잖아요. 직선으로 이렇게 치었을 때 오른쪽 끝에 있는데 재수없게 상대 남자 쪽에 직선으로 여자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공이 엄청 빨라가지고 수비가 잘 안 되거든요. 여자분들은. 이게 빨라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각 쪽에 위치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대가 남자분이 저쪽에서 대각 쪽에서 자기가 여자는 대각 쪽에 있으니까 이 여자분을 대부분 홈복은 여자분들을 공략하거든요. 남자분들이 때릴 때. 그래야지 점수 날 확률이 크고 수비가 잘 안 되는 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여튼 그래서 여자 쪽으로 공격을 하는데 이 여자분이 정말 현명하신 분이죠. 대각 쪽으로 딱 서서 대치기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딱 왔어요. 그래서 대치기를 하는 상황에서는 대치기 하시고 만약에 안 된다. 근데 뭐 이렇게 자기가 대치기 상황을 자세를 못 잡고 그냥 기본 수비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공격이 왔어요. 그때는 항상 대각 쪽으로 공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팍 들어가시면은 상대가 그걸 올릴 수밖에 없고 아니면 또 대각 쪽을 또 대각으로 하니까 앞에 사람이 그걸 잡아서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격언이 또 있어요. 놓으면 들어가라. 놓으면이라는 거는 놓으면 들어가라는 얘기는 커트를 했으면 자기가 커트했으면 자기가 먼저 알죠. 자기가 커트를 했으면 내 파트너보다 자기가 커트를 한 게 먼저 알 거 아닙니까? 놨으면 본인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직선으로 누가 때렸어. 네? 직선으로 저를 향해서 때렸어요. 그래서 요거 커트를 탁 하고 대각 쪽으로 커트를 하고 탁 들어가서 앞에 플레이를 못하게 위협을 탁 하는 거죠. 이렇게 라켓을 들고 들어가죠. 그럼 상대가 어떻게 하겠어요? 올린다고요. 그럼 내 파트너가 때리는 거고. 요게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놓으면 들어가야 돼. 무조건 앞으로. 특히 여자분들은 요 플레이를 잘 하시면 사랑받는 홈복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대회에서도 물론. 그러니까 또 다시 한번 또 홈복 얘기를 좀 하면 현명한 홈복 여자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파트너로 하여금 공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래서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온 게 여자는 앞에만 있어 남자는 뒤에가 있을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만 있으면 앞에만 살살살살 놔줘서 상대를 띄우게 해라. 그거를 하라는 얘긴데 그냥 앞에 있으면 그냥 무조건 앞에만 있어요. 상황이 우리 편이 클리어 쳤는데도 앞에 있고 뭐든지 다리 딱 붙이고 준비도 이것도 안 해. 그러니까 현명한 홈복은 뭐예요? 되도록이면 자기가 여자분이 앞으로 들어가서 플레이를 하려고 하고 되도록이면 내 파트너가 공격을 할 수 있게끔 공을 만들어줘서 상대가 띄우게끔 만드는 플레이를 하셔야 되고 또 되도록이면 우리 편이 어쩔 수 없이 상대한테 공격권을 줬을 때 공이 떴잖아요. 그때는 자기가 남자분이라면 대각 쪽으로 여자분도 마찬가지고
여자가 공격이고 남자가 공격이든 항상 대각 쪽으로 비켜나와서 수비에 한 몫을 해주면 이 남자분이 헥헥거리지 않고 아주 잘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현명한 혼복입니다. 그래서 저 수비 쪽으로 벗어나서 그 공을 그냥 냈다 올려서 다시 공격권을 주지 마시고 그거를 커트를 해가지고 커트를 해서 다시 앞에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놨으면 들어가가지고 앞에 플레이를 하고 얘네가 상대가 띄우고 내 파트너가 때리게끔 만드는 그런 플레이가 제일 신사임당 플레이입니다. 현명한 플레이입니다. 아셨죠? 그거를 지키셔야 돼요. 얼마나 그러면 제가 만약에 제 파트너가 그런 플레이를 해준다 그러면 진짜 막 덩실덩실 얻고 춤을 추겠어요. 여자분이 만약에 그런다. 저는 혼복 잘 예전부터 안 쳐요. 그게 싫어요. 저는 여자 앞에 있고 뒤에서 남자만 막 그냥 그건 남자 혼자 운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잘 안 쳐요. 그래서 혼복을 그런 혼복식으로 좀 요즘은 좀 치긴 치는데 하도 쳐다 그렇게 하자고 해가지고 그래 아유 한번 치자 해가지고 치긴 치는데 제 능력이 부족해서인지 좀 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냥 앞에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현명한 혼복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때려 박으십시오. 머리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플레이를 해보세요. 그러면 와 파트너가 정말 최고다 막 칭찬을 하고 난리 날 거예요. 남자분들도 한계가 있어요. 뒤에서 혼자 막 죽어라 이쪽 저쪽 그게 엄청 힘들어요. 헤헷거려요. 특히 40, 50대 되시는 분들은요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치잖아요. 근데 이제 보세요. A조나 그 전국 A조 중에 그런 참고 영상들이 되게 많아요. 결승전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여자분이 되게 능력이 있는 여자분인데 상대가 파트너가 코치예요. 선수 출신. 그러니까 준자강조죠. 준자강. 선수 한 명, 동호인 한 명.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자각인데 동호인. 그러니까 앞에만 박아놓고 남자가 능력이 되니까 선수니까 다 했는데 상대편은 제가 이거 얘기한 적도 있지만 상대편은 여자도 마찬가지로 동호인 남자가 선출인데 거기는 로테이션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쪽에서 이기더라고요. 한 10몇 점 차이 나게 이기더라고요. 10몇 점. 10점 차이. 이렇게 능력 있는 동호인을 앞에 박아두고 그 작전을 핀 게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만약에 제대로 된 혼복의 개념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든지 내 파트너한테 때리게 만들어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자기는 앞에 분리를 주로 하려고 하고 앞에서 그냥 붙박이로 있는 게 아니고 되도록이면 앞에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영상도 제가 한번 찾아서 올려드릴게요. 지금 오늘 얘기한 게 대치기, 커트, 그리고 혼복 로테이션에서 고성현 선수하고 김하나 선수인가 그거 하는 거 제가 보고 와 완전히 감동받은 게 있거든요. 한번 그거 찾아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도 중구난방 막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이 좀 찰떡같이 알아들어 주시고 엑기스만 착착착착 뽑아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이 동영상 지금 찍은 게 벌써 거의 한 15편? 20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지금 아마 오늘이나 다음 편이 이런 슬기로운 민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게임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뭐 이렇게 단계별로 요거를 해야 되고 요걸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제가 뭐 레슨 아닌 레슨을 지금 해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실제로 제대로 하려면 기술들을 가르쳐주고
그 코트장에서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제가 여건이 지금 그게 안 되네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제 전용 코트장 2코트짜리 그런 거 하나 만드는 게 소원입니다. 그러면 그냥 거기서 언제든지 뭐 찍어도 되고 또 언제든지 막 저 배우고 싶으신 분들 오셔가지고 클리닉 같은 거 진행하고 하면 좋은데 그날이 올려나 모르겠어요. 제가 한 70살까지는 배드민턴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올려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이제 슬기로운 민턴 생활하고 이렇게 대략 전반적인 요런 식으로 해야 된다. 게임은 요런 식으로 해야 된다. 공격은 무조건 때려야 된다. 수비는 폴려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단계를 계획 잡아가지고 올라가시라 하고 여태까지 지금 다 동영상을 찍은 거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특별히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선수들 플레이를 보면서 이런 건 좀 따라 해보자. 그런 컨텐츠로 아마 요 다음 정도 후부터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때도 좀 많이 봐주시고요. 감사합니다.